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강세를 보였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번 시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2020년도에 팬데믹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의 주인공은 2차전지죠. 근데 지금 이 2차전지가 과거의 2018년도, 2019년도, 2016년도처럼 단순히 테마의 수준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주도 산업에서 나오는 거래대금이 주변으로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2차전지와 관련됐던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시작된 거래대금이 본격적으로 주변 산업에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반토막이 났던 기업들, 그 중에서 세계 1위인 이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 낙수 효과를 본격적으로 받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 강세가 나왔죠. 일단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서학개미들이 국내 주식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 반등에 애플, 엔비디아 등 나스닥 빅테크 주식을 파는 서학개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의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분의 1 수준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순매수가 8천억이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1천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국내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강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시장으로 다시 돈이 더 쏠리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파는 배경으로 코스닥 시장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 시장 합산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팬데믹의 랠리 수준까지 현재 증가했습니다. 3월 달에 이 코스닥 시장의 평균 거래대금이 12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대금이 8조 원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50% 이상을 증가해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래대금이 어디까지 늘어나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돌아오냐? 투자자 예탁금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2020년도랑 2021년도에 거래대금이 30조, 40조를 뚫고 올라갔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 가지 않죠. 지금 기준에서는 30조 수준까지는 올라갔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이 8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70%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 팬데믹 때 이미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연초에 44조 원 수준이었던 고객 예탁금이 3월 말에 5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6조 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문제는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초반에서 현재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거래대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거래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특정 업종 중심으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가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3총사와
2차 전지 핵심주 몇 개의 극단적인 자금 쏠림,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10일 날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들이 약 5,400억 원에 대한 순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실적도 당연히 있죠. 2차 전지 실적 좋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수주와 그다음에 공장 증설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미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세가 되면서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는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은 이렇게까지 커질 거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니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2차 전지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에코프로 3총사 중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죠. 바로 1분기의 영업이익이 1,073억 원, 전년비 161.3%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61%가 늘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다.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이 18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를 보면은 2022년도에 예상 양극재 설비에 대한 캐파추이가 12만 5천 톤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2023년도에 캠7에 대한 본격 가동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5만 5천 톤의 양극재가 생산될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23만 톤을 넘어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올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도 증가하고요.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까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6만 톤, 16만 톤, 15만 톤, 매년 10만 톤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거에 이 에코프로 그룹의 강세를 보여주는 강세의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재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이 끊이질 않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현재 본격적인 공매도가 나온다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10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식에 대해서 3천억 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공매도 거래 대금은 1,165억 6,484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이 넘습니다. 2,015억 5,17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평균치가 300억이고요. 올해 공매도를 에코프로에 가장 많이 때렸을 때가 500억이었는데 이번에 2배 큰 규모의 공매도 폭탄을 때렸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500억인데 그 500억의 4배가량을 상회하는 수치를 공매도를 폭탄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 에코프로 6%의 상승이 나왔죠. 개인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매도를 밀어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에코프로 혹은 2차 전지 소재로부터 시작해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로부터 시작한 낙수 효과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품 기업들도 현재 전기차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강세 속에서 전기차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기술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현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기술 개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 전동화 영향으로 국내 부품 업체 수가 계속해서 감소해갈 전망이거든요. 즉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넣었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넣겠다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넣었지만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전기차의 특색을 맞춘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격에 대한 저렴, 그리고 성능이죠. 그 성능은 출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행거리입니다. 우리가 LFP 배터리보다 삼원계 배터리가 뛰어난 강점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멀다라는 것에 있죠.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한 번 충전에 700km를 가는 전기차를 다음 주에 최초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7일에 폭스바겐의 전기 플래그십 세단인 ID.7이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쯤이 되겠죠. 유럽에서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최대 700km의 주행거리와 최대 200kW의 충전 용량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km를 뛰어넘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뭐가 있나요? 루시드가 있죠. 루시드 자동차가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 자동차가 현재 700km가 넘고요. 그 다음이 테슬라 모델 아마 S일 거예요. 650km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1억이 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폭스바겐의 ID.7 같은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EV6와 아이오닉 6라는 겁니다. 즉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폭스바겐의 개발 이사회의 카이 그리니치는 편안한 주행 장치와 긴 주행거리는 ID.7의 장거리 주행을 위한 최적의 차량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아주 먼 전기차를 개발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오닉6와 EV6와 쟁쟁한 경쟁 모델이 될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세단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럽 시장도 중요하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럽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에서는 더 주행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전기차의 신차 비중을 5%에서 67%로 미국 움직임의 국내 자동차 업계 긴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2035년까지 유럽은 100%라고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움직임에 자동차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1년 자동차 운전 거리가 1만 1천 킬로 정도 돼요. 근데 미국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2만 3천 킬로로 유럽의 2배 이상입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무에 대한 구역과 주거에 대한 구역이 완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에 대한 이용률이 아주 높고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나타났을 때 미국에서 타격이 상당히 컸었죠. 그만큼 미국에서의 주행거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앞으로 미국에서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폭스바겐의 ID.7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전기차 산업의
아주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경량화 혹은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자동차 경량화를 우리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이번에 자동차 전압을 12V에서 48V로 높이면서 차량 경량화에 진전을 보이겠다라고 말을 했죠. 테슬라가 기존 12V에서 48V로 전압을 높이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8V로 전환 시에 전기차 전력의 3%에서 7%가량을 소모하는 조명과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전장 부품의 전력 손실이 감소가 됩니다. 전력 손실이 감소되면은 그만큼 전력이 남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류가 감소해서 이 전체 길이가 최대 4km에 달하는 차량 내 전선도 절감이 됩니다. 3.5km, 3km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12V에서 48V로 전압을 높이면은 전류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배선도 앞으로 더 단순화될 수밖에 없고요. 차량 전선에 대한 중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 더 가벼워집니다. 차량이 가벼워지는 것은 당연히 주행거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주행거리가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 됩니다. 이렇게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자동차 주행거리에 대해서 중요도를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절대 이 시장의 캐파를 놓쳐선 안 되는 자동차, 미국의 전기차 산업의 핵심 포인트가 차량 경량화 혹은 주행거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종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하이텍입니다.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코일링 방식 MSO 코일을 제작을 해서요. 전기 저항을 감소시켜서 모터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점을 통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30%가량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단점이 뭐냐면은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작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막 6시간, 7시간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서 시간을 6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6시간 걸릴 거를 1시간으로 줄여냅니다. 당연히 제작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확실한 LG 엔솔의 주요 협력체인 3기 오토모티브나 DL모터스, 세아 메카닉스 등의 대량 납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대성하이텍이 지금부터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대량이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현대차 그룹에서 공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더했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10% 이상의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차기 전기차에 적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 음극재 실리콘을 10% 이상 이 전기차에 적용하게 되면은 전기차 기준 주행거리는 평균 500km에서 700km로 약 1.5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익산에 위치한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에 들어가서 연간 7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 설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한솔케미칼입니다. 즉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시장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솔케미칼이
주가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에서 시작했던 시장의 강세가 낙수 효과가 나오는 게 주행거리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에코프로만큼이나 다시 한 번 더 높은 수익이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